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부정적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그 발표 직전에 하이닉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선행 매매가 있었던 건 아닐지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추석 연휴 직전에 의심스러운 주식 거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오프닝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건 스탠리가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매도. 네, 서울주점에서 매도가 나왔죠. 네, 매도 주문이 나왔죠. 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뭐 SK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왔고, 그리고 한국거래소랑 지금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뭐 한국거래소가 먼저 이제 조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 측에 또 문의를 해보니까 원래 한국거래소가 들어가면은 금융감독원도 자연스럽게 같이 들어가는 그런 매뉴얼상의 어떤 수순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감독관리당국이 같이 들어간 거고, 결국 그 사건의 배경을 좀 설명해드리자면 모건 스탠리가 추석 연휴 중이죠. 지난 15일 날 겨울이 곧 닥친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확 낮췄어요. 26만 원, 12만 원으로 낮추고 투자 의견은 포트폴리오 내 비중 확대해서 축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모두 추석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 이제 거래를 시작했던 19일 날 그때 SK 하이닉스 주가가 장중에 정말 무섭게 빠졌거든요. 6% 넘게 빠졌었는데 아무래도 뭐 장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뭐 좀 매도세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 보고서 발간 전인 13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이죠. 근데 모건 스탠리 서울지점 창구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주식 한 100만 주 가량 정도의 매도 주문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 SK 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한 20% 정도 되는 건데,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왔고, 근데 그 전에 이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됐으니까 이것을 누가 팔았는지,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팔았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니까요. 아니면 모건 스탠리의 고객이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팔았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뭔가 대규모 매도 물량이 있었으니까 선행 매매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하이닉스 주가는 3% 정도 이제 올랐는데, 이런 선행 매매는 이제 실정법 위반이기도 하죠. 네, 그 금감원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지 그걸 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증권사가 특정 종목의 조사 분석 자료, 그러니까 리포트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쓸 거야, 뭐 이 내용으로 쓸 거야 하고 확정을 해요. 그럼 확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종목을 뭐 거래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발표를 하면은 또 발표되고 24시간 전까지는, 24시간 지나기 전까지는 또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법에 따라서 이제 투자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고객이 뭐 모건 스탠리에 주문을 해가지고 거래를 했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고객한테 보고서 정보를 좀 미리 알려줬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금감원이 모건 스탠리 위법 여부를 입증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아무래도 미국의 기업이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지금 그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가 아마 한국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치외법권에서 행해진 일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할 수가 없죠. 뭐 PC나 뭐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행매매가 그저 의혹으로만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과연 또 선행매매도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반론이 나오는 게, 네. 제가 오늘 쓴 거로 지금 좀 내용을 좀 추가해서 얘기해 드리자면은, 모건 스탠리가 8월 20일에도 SK 하이닉스는 아니지만 전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 고점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비관적인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냈어요. 네. 보고서를 냈고, 사실 외국인의 그런 투자 행태를 보면은 외국인들 8월 중순부터 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고, 사실 SK 하이닉스 고점은 7월 11일 날 찍은 이후에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동안 계속 떨어지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8월 20일 날 보고서가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는데, 이미 제가 뭐 여기저기 또 연락을 해봤죠. 또 아는 뭐 연구원분한테도 연락을 해보고 했는데, 이미 뭐 모건 스탠리에서 그 보고서를 낸 그 쇼 킴이라는 인물은 원래 약실론자로 유명하고,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그 8월 20일 나온 그 100페이지짜리 분량의 특집 보고서가 이미 다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걸 보고서도
그 투자자의 어떤 그 거래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원래 팔았고 또 추석 딱 연휴 끝나자마자 많이 판 것도 그동안 안 팔고 있던 것도 그냥 판 걸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감독 당국이 뭔가 어떤 혐의점이 있는 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다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가 뭔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입증하기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선행 매매가 만약 맞다라고 하면 네. 처벌이 좀 세지 않습니까? 네, 처벌이 있긴 한데요. 그 옛날에 그 UBS 워버그 증권, 그러니까 2002년 정도 그때 사건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관련 보고서를 이렇게 썼는데 네네. 그걸 이제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고객들한테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건 실제 선행 네, 매매로. 실제로 그게 사건이 있었어요. 2002년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네. 막 UBS 서울지점 워버그 증권 그때 UBS 워버그 증권이 막 문 닫기 직전까지 가고 뭐 네. 그 지점장 뭐 외국인이었는데 뭐 한국 떠나고 뭐 이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굉장히 나쁜 일이고 처벌을 사실은 저 엄격하게 해야 되는 일이고 사실이라면은 뭐 그런 일입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닌데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선행 매매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는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처음은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있었고 근데 네. 과거에도 사실 외국계에서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늘 논란이 있어요. 옛날에 골드만에서 조선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 그때도 막 그 뭐 조선업계에서는 뭐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네. 뭐 외국계에서 이렇게 낼 때마다 좀 이런 논란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네. 일단은 이 리포트를 낸 인물에 대해서 쇼 킴이라는 분인데 한 아시아 테크 뭐 이쪽을 좀 담당하신 분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근데 이분은 원래 또 약세론자로 좀 알려져 있고 그리고 뭐 CT에 또 어떤 분은 또 반도체에 관해서도 강세론자로 알려져 있고 사실 애널리스트별로 또 테크 애널리스트별로 또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의 약세론이 좀 주목을 받을 때가 이 반도체라는 게 산업의 특성상 그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요 공급에 따라가지고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뭐 정말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타는 건데 그게 한 2, 3년 주기로 오다 보니까 그 사이클 딱 안 좋아질 때쯤 되면은 뭐 겨울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2021년에도 그렇고 과거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뭐 겨울 타령이냐 뭐 이렇게 봄은 언제 오나요? 봄 오죠. 봄 올 때도 쓰세요. 봄은 올 때도 쓰시죠. 근데 외국계에서도 보면은 매수 의견 많이 나옵니다. 뭐 삼성전자 사라, SK 하나 사라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주목을 많이 못 받을 뿐이죠. 사실은 저희가 아무래도 매도하면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봄도 쓰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사이클을 겪으면서 뭐 자주 좀 안 좋은 의견들을 쓰셨어요. 사이클마다 뭐 2027년에는 뭐 고마운 메모리 이제는 쉬어갈 때 뭐 이렇게 쓰시고 뭐 반년 뒤에도 뭐 계속 반도체 업황 악화를 경고하시고 네. 뭐 최악은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뭐 메시지를 주시고 2021년 뭐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 뭐 이 보고서가 또 많은 인상을 남겼었는데 사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뭐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 당시에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어떤 보고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래도 또 사실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그 다른 여러 외국 하우스들에서도 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은어로 꺾는다고 표현하죠. 네. 좀 뷰를 좀 꺾고 좀 낮추고 하향 조정하고 톤다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있었고 사실 국내에서도 보면은 국내 또 어떤 반도체 전문가분이랑 제가 통화를 하니까 그분도 뭐 일리는 있는데 나는 그 정도로까지 베어리시 그 정도까지 약세를 보진 않는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데 좀 많이 약세로 본 것 같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의심을 받을 만한 게 또 저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하고 그 매도 시점이 또 가까웠다라는 점도 좀 의심을 살 만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그런데 7월부터 계속 매도를 했어요. 7월 10일부터 8월부터 계속 매도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오늘 지금 8월 한 23일, 22일 뭐 그때부터 계속 매도하다가 9월 한 1일인가 2일인가 그때 잠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오늘까지 9월 그 초 이후로는 한 11일 연속 순매도했고요. 네.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락기에 이게 좀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리고 뭐 보고서 하나로 뭐 사실
이런저런 좀 배경 요인이라던가 펀더멘탈적으로 불안한 게 없었다면은 사실 보고서 하나가 나왔다 해가지고 흔들리지는 않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그래도 그 이후에는 좀 15만 원 선까지 갔으면 SK 하이닉스가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좀 올라오는 움직임, 오늘도 3%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투자자들의 컨센서스는 뭐 그 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조금 네. 억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까? 뭐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 모르죠 사실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단언하겠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근데 다만 그 매도 의견에 대해서 너무 우리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 이거는 다른 별개의 얘기입니다. 네네. 실제로 뭔가 혐의가 있고 그 혐의가 사실이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얘기고. 근데 매도 의견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것은 좀 아쉽지 않나. 근데 또 그게 그럴 만한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그 금융투자협회 데이터를 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권사 30곳에서 매도 의견이 0.2% 나오더라고요. 0.2%. 전체 매수 의견 보고서 중에서 매도 매수 의견 의견 91.6% 나오고요. 매도 의견 0.2% 나옵니다. 중립 의견이 8.2%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도 의견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외국계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을 많이 내거든요. 매도 의견 한 11% 내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매수 의견 한 60% 내고. 네. 그러니까 매도 의견 많이 나오니까 외국계에서는 뭐 또 고객이 또 그렇죠. 뭘 팔고 뭘 사야 되냐 물어보면은 그럼 그때에 따라 뭐 이렇게 또 고객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애널리스트가 또 고객들한테 뭐 어떻게 뭐랄까 충실한 그런 의무에서 충실하게 대한다는 그런 의무에서 이건 팔고 이건 더 사세요 이런 식으로 또 의견을 낸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매도 의견이 0.2%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놀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그 모건 스탠리 쪽에 연락을 해보시거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제가 컨택을 했는데 아직 코멘트가 없습니다. 네, 제가 원래 근데 여기저기 제가 또 여기까지 하우스들 컨택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특히 좀 엄격한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가 뭐 연구원분들도 무조건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홍보실의 어떤 통해 가지고 그렇게 좀 소통을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사실 홍콩 커뮤니케이션실이죠. 거기도 이제 문의를 넣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 선행명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뭐 전략도 있습니다. 뭐 그런 하우스들이 몇 개 있어요. 뭐 HSBC나 뭐 그런 하우스들이 있는데 일단 답이 없습니다. 답이 오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네. 포함해서 네. 또 실제 선행 매매가 맞는지 아닌지 네. 그 금융당국 판단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